마야의 쌍둥이 소년 2명이 공놀이를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물론 그들은 정말 잘했지만 공놀이를 할 때는 많은 소음을 냈어요. 지하세계의 군주들은 곧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두 소년을 마야인들이 시발바라고 불렀던 지하세계로 소환했습니다. 소년들이 음침한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세계의 군주들은 소년들에게 일련의 시험을 치르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험이 부족한 쌍둥이 소년들은 시험에 실패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슬픈 사건은 아름다운 과일나무의 출현으로 이어졌어요. 오래지 않아 한 젊은 여성이 이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손을 뻗어 따려고 했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후나푸와 엑스발랑쿠에라는 또 다른 쌍둥이를 낳았다는 전설이 내려져 옵니다. 이 쌍둥이는 조상들처럼 훌륭한 공놀이 선수였어요. 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시끄러웠고 지하세계의 군주들은 다시 짜증이 났어요. 그들은 이 쌍둥이를 제거하기 위해 이 쌍둥이에게 지하세계로 게임을 하러 오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쌍둥이가 도착하자 영주들은 쌍둥이를 여러 무서운 곳으로 보냈어요. 첫 번째는 어둠의 집이었는데 아주 어두웠어요. 그런 다음 쌍둥이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칼의 집을 통과했죠. 다음으로는 추위의 집에서 얼어 죽지 않도록 불을 피웠고 제규어의 집에선 동물들을 속여 잡아먹히지 않고 통과했어요. 마침내 박쥐의 집에 들어갔지만 운이 따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박쥐 중 한 마리가 후나푸의 머리를 들고 도망쳤거든요. 영주들은 쌍둥이들에게 공놀이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소년들은 분명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엑스발랑쿠에는 후나푸의 어깨를 잃어버린 머리를 대신하기 위한 거북이를 올려놓았고 둘은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군주들이 궁정 근처에 있는 동물의 정신이 팔리자 엑스발랑쿠에는 형의 머리를 훔쳐서 다시 제자리에 놨어요. 영주들의 짜증을 샀지만 쌍둥이는 이제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후나푸와 엑스발랑쿠에는 지하세계의 영주들을 위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렸어요. 그중 하나는 엑스발랑쿠에가 후나푸에게 부상을 입혔다가 다시 살려내는 거였습니다. 영주들은 쌍둥이의 공연에 감명을 받아 자신들에게도 같은 마술을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물론 쌍둥이는 동의했죠. 하지만 몇몇 영주에게 마술을 행한 쌍둥이는 영주들의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게 된 지하세계의 영주들은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는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목숨을 구걸했어요. 후나푸와 엑스발랑쿠에는 조상의 원수를 갚고 군주들의 존경을 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천상의 군주들은 쌍둥이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 쌍둥이를 달과 해로 만들어 하늘에서 살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마야 문명은 역사상 가장 지배적인 원주민 사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속과 전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견되고 연구되고 있어요. 마야인들은 메소아메리카라는 영토에 살았어요. 메소아메리카는 현대의 멕시코와 과테말라, 벨리즈, 온두라스, 유카탄 반도, 엘살바도르와 같은 중앙아메리카 일부로 구성되어 있었죠. 이들은 기원전 1800에서 1900년에서 기원전 900에서 1500년까지 살았습니다. 인상적인 전설 외에도 마야인들은 매우 뛰어난 발명가였어요. 그들은 달력, 문자 체계, 농사법, 스포츠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글은 희귀한 책과 도자기뿐만 아니라 건물과 석조 기념물에서 보존된 채로 발견됐어요. 800개 이상의 상형 문자가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체계예요. 각각의 기호는 음절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야 문자는 처음에는 건축가가 되기 위해 공부했던 미국인 여성 타티아나 프로스코리아코프가 우연히 해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학문적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야인이 됐죠. 그녀는 마야의 뒤집힌 개구리 문양이 탄생을 의미하고 치통 문양이 왕위에 오른 날짜를 의미한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챘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특정 마야 왕조의 통치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생일도 더 쉽게 알아낼 수 있게 됐어요. 마야인은 또한 수학과 물리학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신 중 하나로 꼽히는 영이라는 개념도 발명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숫자로서의 영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발명품입니다.
마야인에 대한 재밌는 사실은 그들이 모자를 정말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자가 클수록 더 중요하게 보였어요. 모자는 일종의 패션 아이템이었을 뿐만 아니라 키가 커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어 마야인들의 미적 감각에 큰 영향을 미쳤죠. 마야인들은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달력 중 하나를 고안해냈습니다. 0을 자리 표시자로 사용한 최초의 달력이기도 해요. 마야인들의 달력은 2012년 12월 21일에 끝났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지 않았죠. 우연히도 그 날짜가 마야의 연도 주기와 끝나는 날이 일치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과학과 천문학의 발전만큼이나 그들은 몇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세상이 평평하다는 믿음이었죠. 그들의 이론은 세상의 네 구석에는 하늘이 자기 땅 위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형제 군주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무튼 초콜릿을 잘 먹는 것으로 유명한 그들의 메뉴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은 초콜릿 먹는 것을 예술의 한 형태로 바꿨어요. 하지만 그들이 만든 음료는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핫초콜릿과는 달랐어요. 카카오에 물, 꿀, 칠리페퍼, 옥수수 가루 등을 섞어 거품이 많고 매콤한 음료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레시피였습니다. 카카오를 마시는 의식은 그들의 축하 행사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마야의 건축과 문명에 대한 놀라운 발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토니나에서 마야 피라미드가 발견된 건 불과 몇 년 전의 일인데요. 10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됐어요. 이 피라미드가 오랫동안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유는 자연 언덕 아래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최근 멕시코 campeche주에서 마야 도시 2곳의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왜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글쎄요, 고고학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거진 초목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마야인들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에요. 마야인의 후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그들 중 다수는 조상의 고향에서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야인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테말라에서 마야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마야 민족에는 유카텍, 키체, 케키, 모판 등 다양한 마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야인들은 스파가 뭔지도 몰랐지만 가끔씩 땀을 흘리는 걸 정말 즐겼어요. 고대 마야 유적지 주변에서 땀을 흘리는 오두막이 발견됐습니다. 돌이나 어도비로 지어졌어요. 이 방들은 마야인들의 정화 및 건강관리 의식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스웨트 오두막 중 하나는 벨리즈 북부의 쿠엘로에서 발견됐는데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돼요. 마야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피츠라는 이름의 국기 경기였습니다. 피츠는 정치적, 정신적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었죠. 마야 고고학 유적지의 중요한 부분에서 볼코트를 볼 수 있는데 이 게임의 주 목표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 고무공을 매우 높은 돌고리에 통과시키는 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축구와 농구를 결합한 경기였죠. 하지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어요. 패자는 때때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죠. 정말 위험천만하네요. 이 게임과 탱탱볼의 필요성 때문에 마야인들은 고무를 사용한 최초의 문화권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천연 라텍스를 사용해서 고무를 만들었어요. 라텍스에 어떤 천연 물질을 섞느냐에 따라 고무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죠.